네, 안녕하세요. 퀘스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팟캐스트. 지금 시간이 새벽 8월 19일 화요일 새벽 1시 25분이고. 지금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삼각대를 조그만 걸 하나 세워가지고 아이폰으로 제 모니터에 제가 찍었던 비디오 영상을 틀어놓고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방식을 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가 하면 그리고 요 영상은 이제 계속 반복 재생이 되게 해놨거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2층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이게 팟캐스트라고 해서 딱 고정된 화면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랑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주제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만한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이제 미국 투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오늘이죠. 이제 19일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이 되도록 해놨는데 미국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종목 가격을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열려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가격이 제가 추천한 가격보다 지금 조금 올라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라면 큰 차이고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제가 종목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주제는 쉽게 얘기하면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엄청 어려운 주제죠. 아이고, 잠깐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제가 주제를 메모를 해놓으려고 저는 카톡에다 제 거에다 보내는 걸로 메모를 하거든요. 자, 오늘 주제는 종목 선정이다. 이걸 메모를 해놔야 제가 까먹어도 있다가 제목을 달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왜 제가 종목 선정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토론토 이제 그때 컨벤션 센터에서 저는 이제 똑같은 루트를 자동차로도 가보고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서도 가보고 이제 자가용으로 운전해서도 가보고 버스를 타고도 가보는 일들을 가끔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 교통수단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고 보여지는 풍경도 다르거든요. 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같은 거 타게 되면 바깥의 경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생 때부터 전철 타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지하로 다니면은 바깥의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하철 안에 풍경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죠. 외부를 볼 수 있는 전철 같은 걸 탈 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고 봄, 여름, 가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한 20년 동안 지하만 보이는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되게 똑같은 시간에 정보를 전혀 취한 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책을 보고 다니고 할 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책을 보면서 경치가 좀 보이는 거랑 완전 지하만 보이는 건 좀 완전 다른 얘기죠.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 제가 기차 교통수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수단이 빠른데 그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우리 이모네 집까지 가는데 한번 이제 또 다른 걸 갈아타야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한 대를 몇 분 차이로 놓치다 보니까 얘를 한 25분 기다리고 탔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얘로 가는 게 상당히 빠를 뻔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거를 2시간 10분 정도 만에 갔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기차를 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춘천 가는 거랑 좀 비슷한데 또 좀 달라요. 이제 다른데 처음에 저 이거 침대 찬 줄 알았거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겉으로 이럴까, 저럴까,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짐작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귀로 듣고 제 코로 냄새를 맡고 제 입으로 맛을 보고 제 발로 느껴보고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대충 판단했다가 잘못 판단한 경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 그런 거죠. 얘기가 잠깐 좀 많이 샜는데 밤이다 보니까 제가 좀 감성적인 내가 지금 좀 발달이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얘는 지금 종목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가는 방법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데 조금 폭을 넓힌 거죠. 종목을 선정하더라도 얘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 종목이다. 그럼 어떤 기업이 될 텐데 이 기업에 대해서 차를 타고 가서 조사도 해보고 걸어가서도 조사를 해보고 기차를 타고 가서 조사를 해보고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위에서 드론을 띄워갖고 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뉴스 검색만 해가지고 누가 떠먹기 좋게 올려준 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선정하는 회사기도 한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뭐냐면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고 리즈너블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가 만약에 뭐 3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원래 100만 원짜리가 아니었어. 30만 원짜리였어. 그러면 이 주식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3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하는 거를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래 100만 원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30만 원이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느낌이 오시죠? 핵심은 뭐냐면 종목 선정의 핵심은 값어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역량을 갖고 있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에 나서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큐에스트 뭐 선생님, 이 종목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쉽지.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이 기업들을 봤을 때 어떤 A라는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제대로 된 가격이 매겨져 있는지 주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알면은 다 좋죠. 부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 잘난 체 같지만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estimate 한다 그러거든요. 견적을 낸다는 뜻인데 값어치를 매긴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는 없어요. 정말 저도 기업에서 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물주전자부터 정수기 물통 갈아가면서 완전 신입사원 때부터 제가 3, 4년차째는 아주 드문 경험을 했는데 제가 3년차 때 4년차 때면 2004년도 정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엑셀로 30만 원짜리 데이터를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데이터 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20년 전에 30만 원짜리 엑셀 데이터를 돌리면 합계만 내도 컴퓨터가 한 30분 멈춰 있어요. 내려가고 담배 몇 대 피고 오면은 이제 얘가 결과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그런 거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 저는 이제 별도로 계속 공부를 또 했거든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그거를 전 직장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계측하는 걸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지금은 딱 보면 아, 기업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그런 건 정량적으로 보는 거고요. 정성적으로 저는 또 어떤 걸 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CEO가 누구이고 직원 수는 얼마나 되고 이 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저는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보고 나서 오늘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군들 중에서 거의 80%까지 제가 작업이 끝났는데 그냥 버린 종목도 있어요. 버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킵해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아쉽게 또 오른 종목도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제가 지금 국내 주식을 14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고, 작년 한 9월부터라고 봐야죠. 이제 1년 돼 가는데, 미국 종목은 사실은 작년에는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좀 고점에서 이렇게 좀 중수 고수 이상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식을 저는 처음 배우시는 가르치는 것까지 겸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이면 안전하게 초보자들도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던 거고, 이제 미국 주식을 추가로 했던 거는 뭐냐면, 요즘에 제가 7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7월 8일에 두 종목을, 나이스 종목 하나, 나스닥 종목 하나 추천을 했고요. 오늘 이제 나이스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종목 선정을 한 가지 한다는 의미는, 이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여러 명 또 키우는 또 가장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다 그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투자한 종목 하나가 잘못되면 저는 이 가정들의 어떻게 보면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90%, 80% 90%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딱 던져요. 어,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 네가 이 종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키웨스트 너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될 텐데,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된 거를 남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나 자신한테 떳떳하지 않고 나 자신한테도 설득을 못할 종목을,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하면 이거죠. 네가 먹지도 못할 종목을 요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신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 조금만 틀을까, 이거 계속 지겹게 나오는데. 그래서 밤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는데, 핵심은 이거죠. 제가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제 몸에 좋은 요리를 이 종목으로 치면 이걸 선정을 해서 잘 분석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저는 보통 1차, 2차, 3차 매도 라인을 정해드려요. 목표치를. 근데 다만 그 1차, 2차, 3차를 목표치를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몫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1차 목표치를 제가 이번 기회에 대충 제가 몇 프로로 잡아놨지? 84% 정도 잡아놨거든요. 최고치는. 1차 목표치가 한 25%에서 30% 되고, 2차 목표치가 한 55%쯤 될 거고, 3차까지 도달을 만약에 한다면 84% 정도 아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가 책정을 해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아우 나는 30% 먹어도 좋아. 그럼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이런 것도 방법이죠. 덩어리를 만약에 내가 90개를 갖고 있다 이거를 수량을 매수를 다 해서 1차 목표 지점에 30개를 팔고 나머지 60개 남은 것 중에 2차 목표치 가면 또 30개를 팔고 나머지 30개를 3차 목표치에 팔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2차 목표치에 매도한 거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중간 2차 목표치에서 다 팔면 되지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나요? 그게 제가 이제 오늘 또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선으로 매도하라는 거거든요. 점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딱 매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고 이건 다음에 제가 좀 다뤄드릴게요. 리니어한 이제 선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그 지점에 갈 때마다 조금씩 떨구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만약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다가 사실은 제가 세 군데 포인트만 얘기했고 중간에 역을 좀 더 만들어서 조금씩 매도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수익을 아예 못 보고 매도도 못하고 이럴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6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 종목 선정이었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종합 예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대학 교수님들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MBA 교수님들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딱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고. 왜? 교수님들이 모르시는 영역이 뭐냐면 기업에 대해서 모르세요. 교수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밖에 없죠. 기업에 일하신 경험이 또 특히 없으신 교수님들은 그냥 학부만 나오시고 박사과정 밟으시고 교수님 되신 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조언은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거기서 물주전자를 떠보시고 뭐 데이터를 막 돌려보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뭐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수치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이런 거를 리얼한 데이터를 다뤄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관계가 매일 유기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 교수님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MBA나 이런 교수님들 중에 투자 잘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 제가 좀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이 팟캐스트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귀가 살짝 간지러서 이어폰을 뺐다가 지금 에어팟으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오면서 아이폰의 녹음하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14 프로보다 현격하게 좋아졌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폰을 제가 아이폰 3부터 쓰고 있는데 홀수에 바꾸시는 것보다 짝수에 바꾸시는 게 메이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짝수 때 바꿔요. 12에 예를 들면 이거지. 12를 쓰다가 한 1년 2년 쓰다가 14가 되면 바꾸고 나오자마자 한 달 이내에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이 나오면 또 바꿔서 또 한 2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몇 대 쌓여있긴 한데 자꾸 얘기가 샌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종목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종목이 제가 크게 항상 두 개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선정하고 타이밍이라고. 종목 선정을 또 잘했으면 타이밍이 비쌀 때 쌀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비싼지 쌀지를 아는 게 핵심 역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 내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트라이얼 앤 에러란 말이 있잖아요. 시도하고
에러를 체크하고 그걸 무한 반복해야지 거의 진짜 얻을 수 있는 내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방법을 자꾸 이제 좀 보고서 배우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솔직히 가방끈도 좀 짧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좀 여러 가지 좀 거슥해서 내가 갑자기 그런 종목을 선정하고 타이밍을 잡고 하는 거를 어느 천년에 내가 그 영역을 내가 갈고 닦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영향을 뭐 1, 2년 안에 가질 수 있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퀘스트라는 사람을 온라인 튜터라고 그럴까? 온라인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레슨을 받듯이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다 내 생각을 또 좀 가미해가지고 같이 저를 AI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AI하고 지금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AI가 저를 못 따라오는 능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얘는 직접 나가서 분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동영상 대화 같은 걸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런 부분이 AI가 저를 못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휴먼 릴레이션십 같은 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인데, 예를 들면 어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AI를 학습을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제가 활용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라 이럴 수는 있겠지만, AI가 스스로 아직까지는 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 같으니까 AI가 확신을, 저처럼 저는 확신을 가져야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확신을 갖고 과연 추천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요. 대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일종의 좀 음성 에세이라 그럴까? 제가 혼자 이제 중얼거리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선정에 대해서 미국 종목 세 번째 추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이제 저는 제 손을 떠났죠. 아침 7시에 이제 포스팅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의 약간의 좀 한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이 희한한 감정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후련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도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수익도 많이 내는 효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